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는 이 홍콩 항생이랑 중국 본토가 반등하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좀 소외됐는데 반등하는 지금 모습이고요. 원래부터 뭐 미국 증시나 한국 증시는 이 반도체가 끊임없이 올랐잖아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끊임없이 올랐는데, 물론 중국의 이 차이나 반도체도 나름 잘 올랐습니다. 오늘 뭐 조금 더 반등을 하고 엊그제까지는 조정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잘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중국 반도체도 충분히 성장성이 있고 잘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예전부터 꾸준히 중국 반도체나 이런 거를 팔로우하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게 흔들려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꾸준히 그냥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질문 하시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질문 그냥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보지 마시라니까. 힘드시면은 이거 그냥 장기로 가져갈 생각 없으시면 그냥 보지 마세요. 제발.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뭐 단타를 치고 뭐 이거 샀다 팔았다 그런 유튜버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큰 흐름을 보고 뭐 중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큰 대세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금과 은도 또 이제 다시 또 올라가려고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특히나 오늘 보니까 은이 또 이렇게 올라가려고 자세를 잡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구리도 요즘 잘 가는 모습이죠. 구리도 지금 꾸준히 이 지금 AI에 구리가 거의 뭐 수혜를 받을 종목이다 다들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구리 가격이 이 실물보다, 그러니까 구리 실물이 생각보다 이 부족분보다 많이 오르진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구리의 이 부족 현상까지 일어난다고 하면 얼마나 더 많이 오를까, 이것도 한 번씩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요 재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ETF들, 저는 특히나 개별주가 아니라 ETF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진짜 이 미국 주식은 조금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나 코덱스 미국 S&P 500은 0.58, 0.56% 소폭 상승을 했고요. 타이거 코리아 휴머노이드 산업도 0.71% 이렇게 소폭 상승을 했다. 국장이나 미장은 조금 상승을 한 지금 모습인데요. 금도 그렇고 은도 뭐 조금 은이 또 올라가려고 하고 있네요. 구리 실물은 좀 요즘 자세를 잡고 있죠. 올라가려고. 타이거 구리 실물 유일하게 국내에 있는 구리 현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이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종목들이 오늘은 핫했죠. 특히나 차이나 테크 탑10 타이거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이게 5.33%나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차이나 항생테크도 4.77%, 그다음에 차이나 휴머노이드로부터 3.5%,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도 2.22%, 그다음에 차이나 CSI 300, 제가 뭐 주로 중점적으로 보는 ETF들 있잖아요. 차이나 반도체도 오늘 오르긴 올랐네요. 주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ETF들이 딱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원자력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좀 보고 있는 ETF들이 이렇게 있다. 그다음에 뭐 배당이나 커버드 콜은 뭐 따로 또 보고 있긴 한데, 제가 성장주로 보고 있는 이런 ETF들은 거의 여기 안에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골라서 이렇게 투자 중이니까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 관련 이런 ETF들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중국 ETF들을 소개해주는 사람이 저 말고 없어요. 있으면 한번 댓글로 한번 여러분들 남겨주세요. 제가 너무 외로워서. 중국도 충분히 성장성이 있는데 왜 이렇게 아무도 뭐 찾지를 않을까. 예전에 했던 업보가 있어서 그런지, 예전에 물렸던 이런 생각 때문이지. 그러면 코스피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코스피가 지금 환골탈태를 하고 일치월장을 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지금 뭐 만스피 간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그런 핵심 틀을 갖췄습니다. 그게 뭐냐, 이 항생테크가 달라지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증시가 저는 달라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이 항생테크가 오늘 장을 끌어올렸는데요, 항생지수가 뭐 이렇게 올랐다고 나와 있잖아요. 특히나 메이투안이나 텐센트, 알리바바, 징동, 바이두 이런 대형 기술주가 강하게 오르면서 이 홍콩 3대 지수를 끌어올렸고요. 특히나 메이투안 실적이 생각보다 덜 나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이투안이 이제는 좀 바닥을 찍은 거 아니냐, 그리고 텐센트랑 AI 협력 기대감 때문에 또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점점 더 이렇게 상승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단기 부수적이고요. 장기적인 이런 흐름은 이 남양자금의 유입이겠죠. 그래서 오전장이면 뭐 남양자금이 홍콩 증시로 54억 원 홍콩 달러 이상 순매수를
수익을 기록을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일본이랑 한국이 조금 약세가 되면서 로테이션으로 중국장으로 돈이 더 이렇게 상대적으로 시소 효과로 들어온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특히나 제가 중점적으로 제가 엊그제 예전부터 이 금을 강조해 들으면서 중국이 미국 주식이나 해외 주식 이 우회해서 사는 거를 이제 막았다. 그래서 이제는 원래 이 중국이 부동산이 폭망을 하면서 이 수익률 높은 자산을 중국 사람들이 찾다 보니까 중국 증시는 안 되겠고, 그럼 어디가 수익률이 높냐? 아, 미국 채권이랑 미국 주식이 수익률이 높구나. 그래서 우회로 뭐 홍콩을 통해서든 이렇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회 루트 있잖아요. 푸트홀딩, 그다음에 타이거 브로커스, 창자오증권, 뭐 이런 해외 투자 중개업체 이런 걸로 좀 중개를 해서 우회를 해서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겠다. 막으면서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중국 증시에 투자를 해라. 부동산은 망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중국 증시를, 그러니까 코스피랑 똑같은 거예요. 이재명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중국도 이제 이거를 아마 벤치마킹을 해서 중국 증시도 올려줄 테니까 니들이 해외 주식, 미국 주식이나 미국 채권 이런 데에 투자하지 말고 중국 증시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어라. 그러면은 중국의 이런 신규 산업들이나 반도체나 뭐 AI나 뭐 전기차 이런 신산업들을 아마 주식들을 많이 키워주겠죠.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안 하는 이상 이게 막는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막는 경로, 왜 이렇게 홍콩 증시에 호재냐? 역시나 이제 미국 주식 투자가 이 우회로 투자하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토의 이 부동산이나 예금 매력이 낮으면서 이제는 중국 내에 자산으로 이제 투자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법적으로 해외 성격을 가진 자산은 홍콩뿐이다. 그래서 강투퉁, 이 강구퉁 있잖아요. 이게 하면서 지금 텐센트, 알리바바, 메이투안, 샤오미, 비아디 같은 이 홍콩 상장 대형주도 매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홍콩 주식이나 아마 중국 본토 주식들이 각광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본토 자금이 홍콩으로 몰리면서 남양 자금의 증가, 그다음에 항생테크, 홍콩 빅테크가 이제 재평가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의 이런 직구를 막고 이제 본토에 투자해라. 근데 중국 국민들도 만약에 본토 주식이 수익률이 안 좋은데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면은 반발이 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어떻게 해서라도 중국 주식을 올려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에 저는 다시 또 빛이 올 거다, 이렇게 계속 이 기우제를 지내고 있지만 이제는 진짜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중국의 이런 대표 테크주들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텐센트가 지금 상한가를 거의 갔죠. 메이투안도 9.14%, 알리바바도 6.19%, 징동도 6%, 그다음에 종지 이노라이트, 이 중과소강이라고 하죠. 중과소강이라고 해야 되나? 5.47%, 레노버도 5.23%, 캠브리콘도 5.01%, ZTE도 3.42%, 바이두, 비아디, CATL, 샤오미, 하이곤, 호라이즌, 도닝, 그다음에 네디즈, SMIC 다들 이렇게 올랐다, 급등하거나 소폭 상승을 했다. 아, 이제 중국 증시가 올라가는구나. 특히나 차이나 전기차에서도 비아디랑 CATL이 3% 이상 상승을 하면서 아, 차전에도 이제는 봄이 오는구나. 리오토도 또 올랐네요. 아, 리오토 저거는 좀 차이나 전기차에서 빠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리오토가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저는 차이나 전기차 이 구성 종목이 그냥 배터리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오토나 아니면은 세레스 이런 기업들은 좀 빠지고 배터리 관련이나 아니면 센서, 특히나 뭐 이런 반도체 이쪽이 좀 차이나 전기차에 들어오면은 좋지 않을까. 왜냐, 전기차에도 반도체가 들어가고요, 배터리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전장이나 이런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기업이 들어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이 완성차 업체를 굳이 리오토랑 세레스를 갖고 있어서 조금 아쉽다. 리밸런싱이 좀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되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중국 반도체는 역시나 캠브리콘이 가장 이렇게 앞서서 오늘은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어스레드나 뭐 나우라나 뭐 다 잘 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뭐 중국 반도체 뭐 물렸다고, 차이나 반도체에 물렸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체 언제부터 투자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수년 전부터 차이나 반도체도 하고 있었고 중국 전기차도 하고 있었고 다 꾸준히 하고 있어서 긴 호흡으로 수익을 내고 가고 있는데 왜 안 된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진짜 꾸준히
아무거나 다 올려도 다 보세요. 제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아 이거는 뭐 중국 거가 아니니까. 이거는 금이니까. 아 이거는 뭐 그냥 세상 사는 얘기네. 그럼 안 들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발 좀 들어 주세요, 여러분들. 제발 좀 들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이런 내공을 더 키우시고 좀 더 여러분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런 철학과 생각을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조회수 좀 올려 주세요. 좀 부탁드립니다. 시간 없으실 때는 그냥 한 번씩만 더 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돌리고 뭐 다른 거 하시든지 아니면 태블릿이든 이렇게 돌려 주시고 해 주시면 저한테 좀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쿠팡 링크나 아니면 다른 뭐 CJ나 이런 링크 올려 드리니까 그거 들어가셔서 아무거나 사 주셔도 저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한 번씩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이런 좋은 종목들 있잖아요. 그거를 다 담는 ETF가 뭐가 있을까 해서 5개 가져왔습니다. 자, 중국의 ETF는 이 5종목으로 거의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여기 지금 비아디나 뭐 이런 종목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차이나 테크탑 10. 이거 괜찮죠? 차이나 테크탑 10도 웬만한 성장주들 다 담고 있고 레노버도 여기 담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다음에 차이나 CSI 300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타이거 차이나 반도체, 타이거 차이나 과창판. 그리고 항생테크도 안 넣네요. 항생테크도 들어가야겠죠. 많긴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5순위로 요즘 꼽는 거는 항생보다는 이 5 ETF가 요즘은 잘 가고 있고 요즘 진짜 약간 주도주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중국 쪽에. 한번 보시면은 이 CSI 300도 이 차트만 보아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야, 진짜 좋죠. 꾸준히 그냥 점진적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삼전 닉스나 뭐 반도체에 여러분들이 홀려 있어서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우량 ETF를 등한시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깝고요. 차이나 전기차도 어떻게 보면 등락이 있긴 하지만 꾸준히 우상향하는 거는 팩트죠.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 그다음에 차이나 테크탑 10도 요즘 진짜 다시 또 잘 가고 있죠. 이게 쭉 조정을 하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지금 모습이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뭐 나름 잘 가고 있고 과창판도 뭐 여전히 지금 잘 가고 있죠. 과창판도 가고 있고 반도체도 뭐 잘 가고 있죠. 거의 뭐 주도주처럼 잘 가고 있다. 뭐 라이즈에서 상장한 거 반도체 차이나 반도체 탑4도 잘 가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항생도 이제는 바닥을 찍은 것 같아. 이렇게 올라가다가 쭉 내려와서 조정을 많이 했죠. 그다음에 이제 바닥을 찍고 뭐 거의 몇 바닥이에요. 계속 바닥 터치를 하면서 바닥 이렇게 계속 터치를 하죠. 터치 보여드릴게요. 터치 바닥을 점점 높여가죠. 높여가니까 좋은 흐름이죠. 그래서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생기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이런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름 또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 위주로 좀 더 해드리자면은요. 지금 보니까 1월에서 4월까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이 나왔는데요. CATL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40.1%로 1위고 비아디가 14.2%로 2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7곳이 상위 10위에 랭크하며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합산 점유율이요 72.2%로 엄청난 점유율을 차지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CATL, 비아디, LG 에너지 솔루션, CALB, 고션 하이테크, SK온, 그다음에 파나소닉, 이브 에너지, S볼트, 선호다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렇게 배터리 회사들이 잘 나가고 있다. 특히나 중국의 배터리 점유율이 계속 올라간다는 게 고무적이고요. LG나 국내 배터리 3사들은 이제는 존재감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한국이 아무리 반도체가 좋고 그래도 배터리는 제발 절대 투자하지 마라. 2차 전지는 올라도 제발 투자하지 마라고 저는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한국의 배터리는 투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탑10 BESS 에너지 저장 시설이거든요. 여기 나와 있죠. 2025년 글로벌 BES 공급 업체 중에서 비아디가 13%로 시장 점유율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급망을 장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랑 선그로우 그다음에 CRRC 여기에 지금 모두 어느 시점에서 이 배터리 셀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많은 ESS 공급 업체가 EV와 그다음에 CATL로부터 셀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아마도 CATL한테 배터리 셀을 공급받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지금 보면 비아디는 자기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LG랑 여러분들 여기에 보이시나요? LG랑 삼성이랑 SK가 보이지 않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에너지 저장 시설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고 그다음에 태양광이나 거기에 배터리가 들어갈 텐데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국내 배터리 3사 배터리는 거의 없다. 미미하다. 왜냐? LFP를 못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변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아디를 뭐 요즘 또 이 76조 뭐 부채가 있어서 망한다 또 헛소리하는 AI 이런 영상들이 계속 떠들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대형 유튜버들도 그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야, 얘네들은 팩트 체크를 안 하나? 존 버나드 유튜브만 봐도 팩트 체크가 될 텐데 저는 제 내피셜도 그러니까 제 주관적인 생각도 얘기하지만 그 주관적인 생각도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5월 31일 비아디의 로로선이 지난해 이 장수성 난투항 여기에서 유럽으로 출항했으며 여기에 뭐 돌핀이나 위안업 그다음에 송플러스 이런 걸 포함한 7,273대의 신에너지 차량을 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적은 이 중국 전기차 산업에서 지금 단일 항차당, 단일 선박, 단일 브랜드 수출량으로 사상 최대의 규모를 기록했다고 하거든요. 여기 한번 영상도 보겠습니다. 자, 영상도 있어요. 영상도 얘네들이 올리니까 야, 이렇게 엄청나게 큰 규모로 찍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엄청 무섭죠. 야, 비아디가 이런 식으로 가는 모습이 영상으로 남았거든요. 와, 이렇게 엄청난 수출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국내 언론은 절대 이런 거 보도 안 하죠. 그래서 이런 거 보도를 해주는 유일한 이 진짜 뭐 어떤 방송도 아니고 유일한 그냥 진짜 학고 방송 매체인 존 버나드밖에 없다. 물론 중국이 싫어서 이런 거 보도하기 싫겠죠. 그다음에 비아디는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1,000만 원대 차량 있잖아요. 이 시굴이라고 해서 갈매기라고 해서 이 1,000만 원대 차량에도 자율주행이 들어간 라이더 센서가 들어갑니다. 이 미친 거죠. 이 가격의 혁신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매번 중국이 불법 보조금을 준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데 우리나라는 현토부가 보조금 안 주나요?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자국 산업에는 다 보조금이 들어가는 거고요. 잘 만들어내면 그만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냥 보조금 주고 잘 만들어내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왜 잘 못 만들어낼까요?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맨날 보조금 타령. 중국은 이 자동화와 그다음에 인재 혁신 그다음에 이런 엄청난 규모의 시장으로 부품도 더 저렴하고 더 좋게 만들고 더 빠르게 출시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고여 있어서 개발을 못하고 경쟁 없이 독점만 하다 보니까 좋지 않은 품질에도 가격만 올라가고 가성비는 떨어지는 그런 전기 차량들이 나오면서 테슬라가 월 1만 대 팔릴 정도로 거의 뭐 우리나라 전기차는 안 팔리고 있죠. 거의 뭐 안방 시장을 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조금으로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좀 만회해 보려고 그렇게 꼼수 부리다가 결국에는 언론에서 유튜버들이 계속 물어뜯으니까 그것도 눈치 보고 못 하고 있죠. 참 그런 거 보면서 너무 한심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잘하면은 좀 응원이라도 할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잘하길 바라겠어요, 누가? 저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훨씬 잘하길 바라고 있는데 그거는 현실이 아니니까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비아디의 지금 5월 판매를 보면요, 8개월 만에 하락세를 종료를 하면서 해외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자,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 생산 라인 개조가 거의 완료되면서 이 비아디의 판매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아디의 해외 판매가 급증하면서 5월에 이제 처음으로 16만 대를 돌파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6년 5월 승용차 판매 이 비아디가 한 게 총 판매량이 뭐 37만 7천 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또 다시 나온 자료를 보니까요, 5월 판매량이 38만 3,453대를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16만 대가 수출을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오르지는 않았다. 그래도 이제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세로 돌아섰고요. 그다음에 이 중에서 이제 팡청바오 약간 프리미엄 브랜드가 3만 186대 엄청난 거거든요.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139%나 올랐다고 하고 있고요. 비아디도 이제는 이런 프리미엄 모델까지도 판매를 이렇게 올리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는 더더욱 이제 비아디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더 좋아지겠구나 이거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023년부터 26년까지 이 비아디의 월별 판매량을 보면요, 올해에는 좀 약세였습니다. 이 파란색이 나와 있죠. 약세였는데 이제는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이제 뚫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상승세가 이렇게 올라가느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꺾이면서 이렇게 가느냐 이거 문제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갈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가도 뭐 앞으로 기대해 봐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아디가 무서운 게 지금 이제는 이 스마트 주행, 이 자율주행 있잖아요. 이것도 혁신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런 투자를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 지금 비아디가 이제는 책임 보장까지 한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이 1 년간 자율주행으로 사고가 나면은 "내가 보장을 하겠다." 이런 보험까지도 출시하면서 비아디가 진짜 자율주행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아디의 지금 판매량을 한번 보면은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전기차 판매량도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판매량도 뭐 계속 잘 가고 있죠. 그다음에 쭉 보시면 이제 버스 이쪽은 진짜 더 많이 팔리고 있네요. 비아디 버스가 더 많이 팔리는 지금 모습이고, 그다음에 국내 판매는 쪼금 많이 좀 부침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해외 쪽으로는 상승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 이제 판매량을 가져왔는데 여기 나와 있죠. 5월 전기차 글로벌 판매를 보면 니프모터가 새로운 사상 기록을 지금 세웠고요. 비아디가 전년 동기 대비 하락을 중단을 했다. 그래서 비아디, 상하이 자동차, 지리, 체리, 리프모터, SGMW 뭐 이렇게 해서 하이마 이쪽으로 판매량이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판매량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니프모터가 요즘 계속 잘 나가고 있네요. 이렇게 지금 판매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은 고무적이죠. 그래서 니프모터가 잘하는 모습이고요. 비아디도 역시나 이제는 다시 또 살아나는 모습이죠. 그래서 비아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글로벌 브랜드 이 판매를 보면요. 비아디가 1 등이고 지리, 니프모터, 지커, 뭐 리오토 이런 식으로 판매량이 나와 있다. 그래서 비아디가 1 등이죠. 지금 보면 33만 대로 부동의 1 등이고, 그다음에 지리의 갤럭시, 그다음에 니프모터, 그다음에 지커, 리오토, 데팔, 아이온, 샤오펑, 팡청바오 이렇게 순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잘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아디가 무서운 게 뭐냐면요. 자사 최초 자체 개발 스마트 주행 칩인 슈안지 A3가 공식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레벨 3에서 레벨 4 자율주행을 지원한다고 하고 있고요. 4나노 공정으로 이제 제작되었으며 273기가 바이트 뭐 세크 이렇게 해서 대역폭을 제공을 한다. 그리고 단일 코어 영상 성능이 이게 중요하죠. 700 톱스 어마어마하다. 16 코어 CPU를 탑재했다. 이렇게 엄청난 기능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력으로 나오고 있는 걸 봤을 때 이제 3개가 들어가면 2100 톱스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성능으로 이제는 비아디의 이런 전기차들이 나오겠구나. 앞으로 이제 더 이제 경쟁이 심각해지겠구나, 심해지겠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까 지커는 지금 5월 인도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모델의 성장을 견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리도 지금 보면 5월에 24만 7,823대를 판매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자체 기록을 깨며 지금 18만 대의 수출과 10만 대의 전기차 판매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체리도 이제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잘 나가는 모습이 보이시죠. 체리도 이제는 한국에도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체리, 지커, 샤오펑 이런 데가 계속 한국에 들어오면서 경쟁을 해줘서 한국 소비자들에게 조금 고를 수 있는 행복감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전기차가 독점을 하면서 비싼 가격에 전기차를 골라야 됐거든요. 이제는 여러 중국의 경쟁사들이 들어오면서 비아디, 지커, 테슬라, 체리, 샤오펑, 샤오미 뭐 이런 데가 들어오면서 경쟁을 하면 더 싸고 더 좋은 이런 전기차를 우리가 고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참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니프모터가 아까 기록을 세웠다고 하잖아요. 5월에만 지금 보면 81,569대를 판매를 해서 1등을 했다 이렇게 1등이 아니라 또 기록을 세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마는 46,122대 하웨이 거거든요. 하웨이 얼라이언스가 이렇게 엄청난 판매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샤오미도 3만 대를 또 월 3만 대 돌파를 했다. 그다음에 이제는 니오토, 샤오펑, 니오는 3만 1,000대에서 3만 8,000대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잘 팔리는 지금 모습이고요. 샤오미도 여전히 3만 대 이상 팔리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 진짜 전기차를 만든 지 거의 이제 3년째 돼가나요? 그런 기업이 이제는 월 3만 대씩 팔고 있다는 게 엄청나게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세레스가 제작한 틱톡 자동차가 이제 올해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레스 테크놀로지가 이제는 틱톡이랑 이렇게 같이 해서 뭐 AI 플랫폼을 갖춘
이런 전기차를 내놓는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토 이 세레스 모델 전기차 차이나 전기차에도 들어간 이런 ETF 종목인데요. 이 회사인데 5 월에 지금 모든 모델을 합쳐서 34,320 대를 인도를 해서 전월 대비 48.2%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 월에서 5월 누적 인도량이 전년 동기 대비 28.7% 증가를 해서 지금 하이마 시리즈 중에서 지금 하이마가 하위 얼라이언스 시리즈거든요. 하위 연합에서 이 46,122 대를 판매했는데 이 중에 단독으로 아이토만 74%를 기록을 했다는 게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틱톡 자동차가 언제 나올까 올해 출시 예정이라고 하는데 기대가 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틱톡 자동차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나올까 여기서 이제 뭐 자동차 안에서 틱톡 댄스를 춰서 그걸 영상을 올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대가 되고, 그다음에 중국도 지금 미국에서 스페이스X가 상장한다고 핫하잖아요. 중국 위성도 나름 괜찮습니다. 근데 중국 위성에 중국 우주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ETF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나 이런 분석도 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하기에도 좀 귀찮고, 솔직히 말하면 귀찮고 좀 그래요. 중국 지금 전기차나 중국 테크 이런 주식들 투자하는 것도 저 혼자 거의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유튜버 중에서 거의 뭐 저 혼자 하니까 제가 전문가급으로 다 됐어요. 저 그냥 일반인인데요. 저만큼 찾아보는 전문가분들도 거의 없죠. 그리고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 올리는 사람도 거의 없잖아요. 차이나 휴머노이드, 차이나 반도체, 차이나 전기차, 차이나 뭐 테크 뭐 이런 거 분석을 해서 올리는 유튜버가 거의 존 버나드 말고 유일하지 않나요? 차이나 쪽은. 물론 미국 쪽은 워낙 많기 때문에 존 버나드가 올려도 별로 티가 안 나는데, 차이나는 저밖에 없으니까 티가 엄청 나는데 그렇게 관심이 없다 보니까 거의 뭐 제가 저 혼자만 파다 보니까 거의 여기에서 전문가가 다 돼 버렸습니다. 참 웃기는 노릇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연합뉴스 통신에 따르면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요. 4 월에 지금 한국의 신규 수입차 등록 중 중국산이 처음으로,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일본산을 제치고 3 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산이 지금 16,835 대 1 위, 미국산이 13,611 대 2 위, 중국산이 2,023 대, 그다음에 일본산이 1,974 대 순으로 뒤를 이었다. 그래서 통계상 중요한 건 중국산 차량은 비아디만 포함했다고 합니다. 테슬라까지 포함되면 이거는 싹 뒤집히죠. 테슬라는 포함 안 했고요. 비아디만 포함을 해서 이 정도 판매가 됐다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누가 뭐 비아디 안 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댓글로 헛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는 사람 많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테크도 충분히 이제 기회가 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